네, 지난주 계엄령 사태 이후로 코스피 시총이 무려 100조가 날아간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상당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닥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오늘도 미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장 9시부터 오후 2시 구간까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연중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환율은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이 장중에 1,438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개인 투매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가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 K뷰티와 오스테오닉은 개별적인 좀 재료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그나마 시장 안에서 선방하고 버텨주는 섹터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텔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화장품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K요리 열풍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K뷰티가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컨텐츠는 내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OTT를 포함한 다수의 플랫폼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인데 오늘 오전부터 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기사가 링크가 공유가 됐고요. 이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인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만약에 K뷰티 서바이벌이 진짜 프로그램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세워봤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기초 화장품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기초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관련된 이제 변화를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마케팅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가장 와닿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시장 하락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VT, 파마리서치, APR, 펌텍코리아 모두 다 내냄새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나마 파마리서치가 약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시장에서 그 기회의 차례가 왔을 때 잘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가볼게요. 네, 개별 종목 얘기입니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테오닉이 이 스포츠 메디신 제품군이 드디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FDA 품목 허가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그 FDA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텔레그램에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만 아니면 진짜 좋은 재료일 텐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또 크기도 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포츠 메디신 시장의 47.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국가인데 여기를 지금 진출하고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포츠 메디신 제품군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이 텔레그램 방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시장과는 무관하게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줬었고요. 오늘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폭이 아니지만은 지수에 비해서는 2% 상승이 어딥니까?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라는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530원을 거래가 되고 있고 아쉽게도 윗꼬리를 단 부분이 조금 상승폭을 더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엔터주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JYP 엔터는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죠. 미국 그룹 멤버 탈퇴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KG라는 멤버가 최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직원들로부터 학대 사건을 겪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비처를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JYP USA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KG가 허위 및 가장된 내용을 외부에 일방적으로 공포하며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KJ 탈퇴 선언으로 인해서 한미 학잡 걸그룹 비처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라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오전장에서는 11% 넘게 밀리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며 현재 구간에서는 7%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으며 6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그나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버텨주고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힘을 보태지 않나 싶은데 내년에는 AI가 일상과 업무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한 해이고 2025년에는 그 쓰임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AI 관련주들 흐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제 대장주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잖아요. 폴라리스 AI가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강세를 띠면서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1%대 주가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고 솔트룩스와 셀바스 AI는 오늘 시장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와 그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투자텔미 내용 중에서 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JYP 얘기도 좀 와닿았었고요. 다만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을 위기는 기회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기는 기회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으로 가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봤을 때 이 글로벌 시장 흐름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프트웨어 기사 그걸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사실 오늘까지 또 밀리면서 정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 할 때마다도 위기는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상황인데, 이 고액자산가는 이미 매수하고 있다고 하죠. 이 계좌 평균 잔액이 1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은 지난주에도 금융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게 환율이 1,440원에 근접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근데 오히려 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도 7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견고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이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나 업황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펀더멘털이 변하기 전혀 없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됐을 때는 그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불안한 정황을 봤을 때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최악을 지난 게 아닐까라고 본다면 충분히 매수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10일 날 금수저 폐지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10일이면 내일인데 내일 금수저 폐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꽤 반발 매수가 크게 들어올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금 금융위에서 증권펀드 가동호시 검토 들어간다고 했던 건데요. 아마 서킷 브레이커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의 5%까지 밀려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이 된다면은 그 또한 시장 바닥에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지금 정말 많이 하락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한 경계감,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시면서 단기가 아닌 약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한다면은 아마 분명히 최소 한 달 뒤에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 시장 때문에 네. 많이 힘든 거 아시겠는데 허리를 좀 꼿꼿하게 세워서 네.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쭉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대안이 될 만한 섹터와 종목이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들 보시게 되면 이 팔라티어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에 5배가 올랐거든요. 5배 올랐는데 어떤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금요일 날 보시면은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빅베어 같은 경우 32%가 하루 만에 올랐고, 이 나노 엑스 이미징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44%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도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재가가 17,770원인데요. 이 사이닉 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보여지는데, 이 사이닉 소프트 같은 경우는 문서 비어 국내 시장 점유율 독보적 1등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이 전자공시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메타가 운영하는 라마를 활용하는 제품이라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좀 쉬울 것 같고요. 12월 출시라고 한다고 하니까는 새로운 AI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 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6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66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는 사실상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이 사이닉 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 16,000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시장에 저는 상당히 큰 기회가 너무나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만 우리가 잘 지나가면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있을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유튜브에서 체험다 검색하시면은, 장 끝나고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